여러분은 누군가를 단 한 번의 시선으로 판단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돈이 없어 보여. 나이 든 사람이니 중요하지 않을 거야. 한복 입은 할머니가 뭘 알겠어.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1,500억 원짜리 실수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단 한 번의 오만한 시선이 어떻게 한 은행의 운명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파장이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는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 그런 복장으로 여기 오셨어요? 단 한마디의 말이 불러온 파도는 금융권을 뒤흔들었고, 숨겨진 청색 천사의 정체는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노인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해 보일 뿐입니다. 당신의 옆자리에 앉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도 평소처럼 한복을 입었습니다. 사업가로 40년을 살았지만 제 뿌리와 정체성은 결코 잊지 않았죠. 소박한 청색 한복에 편한 운동화. 이게 66살 고은영의 일상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1,500억대 자산가라는 걸 모르죠. 알 필요도 없고요. 진짜 존중은 숫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오니까요. 그날 아침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40년 거래해온 은행에 방문할 예정이었으니까요. 자산 정리 상담이 필요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남길지 고민하게 됩니다. 청색 한복 저고리 단추를 채우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블루는 제가 후원하는 아동보호단체의 상징색입니다. 옷 하나에도 의미를 담아 살아가는 습관이 생겼어요.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서민의 감각을 잃지 않으려 40년간 대중교통을 이용했죠. 버스 창문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 풍경처럼 빠르게 지나갔구나. 은행에 도착해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40년 단골인데도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죠. 135번 고객님, 작은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10분, 20분, 30분. 계속 흘러갔어요. 제 앞에 앉은 정장 차림의 남성은 번호가 훨씬 뒤인데도 먼저 안내받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엔 고급 핸드백을 든 여성도요.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조용히 지켜봤죠. 50분이 지났습니다. 손목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오차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일어나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번호는 언제쯤 불리나요? 50분 넘게 기다리고 있어요. 창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직원 정수영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처음 담긴 건 제 한복이었어요. 그리고 운동화.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봤죠. 그녀 표정에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VIP 고객들 응대 중이라 좀 기다리셔야 해요. 정수영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죠. 제가 VIP 고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시나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수영이 저를 제대로 쳐다봤어요. 죄송하지만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습니다. 왜 그런 복장으로 여기 오셨어요? 지금 VIP 자산관리 상담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0년을 거래했는데 제가 입은 옷 때문에 사람이 평가되는군요. 나이 들었다고 한복 입었다고 해서 작아질 이유는 없습니다. 60년을 넘게 살며 배운 것이 있다면 존중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정수영의 말이 공기 중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제 귓가에 어릴 적 보육원에서 들었던 말이 스쳐 지나갔어요. 은영아, 내가 어떻게 생겼든 무엇을 입었든 내 가치는 변하지 않아.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한 신분증과 몇 장의 카드가 있었죠. 그중 검은색 바탕에 금색으로 새겨진 카드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은행 최상위 VIP 고객만 받는 프라이빗 뱅킹 골드 카드였어요. 제 손가락으로 카드를 테이블 위에 살며시 밀어 넣었습니다. 1,500억 전액 인출을 요청할게요. 계좌를 해지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가슴 한켠이 아팠죠.
40년 신뢰가 50분 만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정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카드를 보고 컴퓨터 화면을 보고 다시 저를 올려다봤어요.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했죠. 잠시만요. 고은영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비로소 컴퓨터에 제 정보를 확인한 모양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점장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은행 안에 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귓속말이 오가고 누군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나 저는 더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카드를 집어들고 지갑에 넣었어요. 30년 신뢰, 50분 만에 끝났네요. 서류 준비되면 연락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정수영이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끔은 등을 돌리는 것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은행 유리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 불현듯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결정을 진작 내렸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청색 한복 소매가 살랑거렸어요. 한 블록을 걸어가는 동안 휴대폰이 3번 울렸습니다. 은행 지점장의 번호였죠. 받지 않았어요. 어떤 사과도 지나온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인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20대의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남들이 저를 무시했던 그 눈빛들. 패션 브랜드를 론칭했을 때 한복은 촌스럽다며 비웃던 투자자들. 홈쇼핑에서 첫 대박을 쳤을 때 운이 좋았다고 했던 사람들.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누구에게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다음 행선지를 정했어요. 소형 지방은행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은 제가 몇 년 전 어려움을 겪을 때 손을 내밀었던 곳이었죠. 규모는 작아도 사람을 보는 곳이요.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죠. 버스에서 내려 소형 지방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 동네에 온 건 3년 만이었어요. 그때는 이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였죠. 익명으로 50억을 투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누군지 모를 겁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번호표를 뽑지 않고 바로 빈 창구로 향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맞아주었죠.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미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래의 목소리는 상냥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대방의 첫 반응을 지켜보는 건 오랜 제 습관이었죠. 40년 사업을 하며 배운 것 중 하나예요. 사람의 본심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드러나니까요. 미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물었어요. 불편하신 게 있으신가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인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보더니 주름진 관절을 발견했나 봐요. 잠시 자리를 비운 후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가져왔습니다. 추우시죠?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어르신들 관절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그 작은 친절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미래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 자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저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어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산관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금액대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1,500억 정도요. 그녀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곧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저희 지점장님을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 후 중년의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박현우 지점장이었죠. 그는 제 손을 정중히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은행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상담실에서 제 신분증을 확인한 현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고은영 회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3년 전 저희 은행의 은인이셨군요. 제 표정에 의문이 스쳤나 봅니다. 현우가 설명했어요. 익명 투자자가 누구신지 알 수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청색 천사라 불렀습니다. 모든 서류가 청색 봉투에 담겨왔거든요. 회장님이셨군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밖에서는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른 은행의 지점장이 급히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우가 잠시 양해를 구하고 나갔어요. 창문 너머로 아까 그 은행의 지점장이 허둥지둥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수영도 함께였죠. 그들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읽혔어요. 제가 이곳에 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지는 법이니까요. 현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타 은행에서 회장님을 찾고 있습니다만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만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일의 의미를 깨달을 시간이 필요해요. 창밖으로 바라보니 정수영의 눈빛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진심은 제도보다 먼저 다가오는 법, 무명의 친절이 주는 감동이 얼마나 큰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자산을 다른 은행으로 이동시키는 건 단순한 절차적 문제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 아들 세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긴박했죠. 어머니, 지금 뉴스 보고 있어요. 어머니 이름이 금융계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소문이 퍼질 줄은 몰랐네요. 별일 아니야. 그저 은행을 바꾸기로 했을 뿐이야. 1,500억을 한꺼번에 옮기시겠다고요? 어머니, 그런 결정을 왜 저한테 상의도 없이. 세진의 목소리에 불안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세진아, 이 돈은 내 돈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고. 스스로도 의외로 단호한 제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내가 투자 전문가로서 의견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지. 전화기 너머로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진은 항상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계산하고 분석했죠. 세진에겐 제 행동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테지만 사람의 마음은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아직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세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괜찮아. 난 버스 타고 집에 가는 중이야.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왜 항상 그러세요? 제가 차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 옷, 왜 항상 한복만 입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슴 한켠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인데 왜 내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세진아, 오늘 저녁에 집에서 만나자. 이야기할 게 많아. 집에 도착해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서류 캐비닛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지난 40년간 제가 익명으로 했던 모든 기부 기록이 있었죠. 보육원, 장학금, 소외지역학교, 노인복지시설. 긴 목록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유언장도 다시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제 가치와 신념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해야 했어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치니까요.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세진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은 투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배울 게 많았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들, 이제라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어요. 1,500억 자산가 한복노인, 40년 거래 은행과 결별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설명해 주세요. 세진이 말했습니다. 왜 항상 저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식에게 진짜 물려줄 것을 이야기할 때였어요. 돈이 아닌 제 인생의 의미를요. 세진을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테이블에 함께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세진아, 엄마가 너에게 하지 않은 이야기가 많아.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렇게 사는지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었구나. 세진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표정 뒤에 숨겨진 불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저 걱정돼서요.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내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건 알지. 하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말한 적이 없었어.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파란 원피스를 입은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제 6살 때 모습이었죠. 이 옷은 보육원에서 유일하게 내 것이었던 옷이야. 다른 아이들과 함께 쓰는 옷이 아니라 정말 내 것이었던 유일한 옷이었어. 세진의 눈이 사진과 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옷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파란색은 나에게 특별했어. 내가 후원하는 아동보호단체도 파란색을 상징색으로 쓰고 있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 제가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사진이 나왔습니다. 20대에 하루 16시간씩 일했어. 그때 결심했지. 언젠가는 내가 사장이 되어 직원들을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세진의 표정이 점점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엄마의 인생을 조각조각 맞춰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지금 SNS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세진이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게시물이 떠 있었어요. 익명의 기부천사가 한복 노인이었다니. 학교 급식비 지원해준 분이 고은영 회장님. 전통시장 상인 자녀 장학금의 숨은 주인공. 수많은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당혹스러웠어요. 그동안 철저히 익명으로 도움을 베풀어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지? 세진이 설명했습니다. 은행 사건이 뉴스가 되면서 어머니의 과거 행적에 관심이 쏠렸나 봐요. 사람들이 기억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밀로 해왔던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기분이 어색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세진이 문을 열자 놀랍게도 정수영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은영 회장님 계신가요? 정수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정수영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 몰랐습니다. 제가 23년 전 의성 보육원 출신인데 회장님께서 제 학비를 지원해 주셨던 거였군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수영이 제가 후원했던 그 아이였다니. 세상은 참 좁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늘 뉴스를 보고 이름이 낯익어 찾아봤습니다. 어린 시절 편지에 청색 천사라고 적혀 있던 정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그냥 나답게 살았을 뿐입니다. 정수영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어요. 은행에서는 만류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확고했다고 합니다. 세진은 조용히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차를 가져와 정수영을 배웅했죠. 다음 날 아침, 세진이 노트북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화면에는 금융위원회의 공식 성명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 전면 개정 착수라는 제목이었죠. 내용인즉슨 VIP 고객을 외형이나 나이로 판단하지 말라는 원칙을 업계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금융권이 뒤집어졌네요. 세진의 목소리에 경외감이 묻어났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럴 생각으로 한 일은 아닌데. 세진은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들을 보여주었어요. 제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사건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복 입은 억만장자, 청색 천사의 정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어머니, 인터뷰 요청이 산더미처럼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세진이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평생 익명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주목받는 기분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조용히 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한 곳만 선택해서 인터뷰하겠어.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진의 도움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경제지를 선택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청색 한복을 입고 준비했어요. 기자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회장님, 이번 사건을 통해 가장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첫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존중은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지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비싼 옷, 화려한 차, 높은 직함.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죠. 기자의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노인 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이라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닐까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결정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을 수도 있죠.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 사업 철학, 기부에 대한 생각. 그동안 한 번도 공개적으로 나누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꺼내놓았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껏 익명으로 활동하셨는데 이렇게 정체가 드러난 것에 대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엔 당혹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긴다면 이 모든 소동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지신 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6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관심은 처음이지만 난 여전히 나야. 그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뿐이지. 집에 도착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제 인터뷰가 방송되고 있었어요. 고은영 회장, 존중은 제도가 아닌 마음의 문제 강조라는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제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우편함에는 편지가 가득 쌓였어요. 낯선 사람들의 감사 인사부터 오랜 지인들의 놀라움 가득한 메시지까지 다양했습니다. 하루는 세진이 노트북을 들고 제 서재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대형 은행들이 새로운 시니어 존과 다문화 존을 설치한다는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의식적으로 시작한 작은 파동이 큰 물결이 된 것 같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네.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한 일은 그저 스스로를 증명하신 거예요. 세진이 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자신의 가치를 지키셨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거죠. 세진이 이렇게 제 행동을 이해하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예전의 세진이었다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을 텐데 말이죠. 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세진아, 너도 변했구나.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음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서도 검소하게 사시는지, 왜 항상 한복을 고집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낯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지. 세진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땐 몰랐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다니 다행이구나. 사실 엄마도 너에게 더 일찍 내 이야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정원에 봄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봄은 지났지만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정수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세진이 말했습니다. 사직 후에 노인복지 관련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대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 문득 궁금해졌어요. 요즘 세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회사는?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투자 방식을 좀 바꿨어요. 단기 수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세진은 항상 수익률만 중시했는데 이런 변화라니. 무슨 일이 있었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세진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가 40년간 쌓아온 자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더라고요. 신뢰와 존중, 그리고 진정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저도 그런 가치를 좇고 싶어졌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를 아들이 이해해준다는 건 어쩌면 1,500억보다 더 값진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은행에서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날 단순히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증명하신 거예요. 40년간 쌓아온 당신의 가치를요. 창밖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나는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평범하게 보인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인터뷰 방송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여전했지만 저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청색 한복을 입고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동네 골목길을 걷는데 멀리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한숨을 내쉬며 방향을 바꿨습니다. 갑작스러운 유명세는 제게 낯설고 부담스러웠어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문득 오른쪽에 있는 작은 은행 지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곳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죠. 유리문에 새롭게 붙은 문구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고객의 존엄은 자산보다 큽니다.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그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작은 행동이 이렇게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공원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텅 빈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옷이 예뻐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고마워. 이건 한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통 옷이란다. 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예쁜 옷 입을래요. 그 순간 복잡했던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 아이에게는 제가 유명인도 부자도 아닌 그저 예쁜 옷을 입은 할머니였으니까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존중이었습니다. 아이야, 이름이 뭐니? 부드럽게 물었어요. 은서예요. 아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은서야, 할머니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라고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쩌면 진짜 변화는 이런 아이들로부터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 은서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 놀란 눈치였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폐를 끼쳤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즐거운 대화였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 회사도 많은 것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궁금했어요. 노인 고객 응대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고 외형으로 판단하지 않는 서비스 교육을 시작했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죠.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법이니까요. 은서와 그녀의 어머니가 떠난 후 벤치에 홀로 앉아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보육원에서 시작해 많은 고난을 거쳤지만 그 모든 순간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작은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돈보다 귀한 것은 사람이고 진짜 부자란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짜 존중받는 세상은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존중을 건네는 것으로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으니까요.